네, 주식시장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김성남의 빅픽처 시간, 황금알TV 김성남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금요일을 맞이해서 이제 이번 주 시장 정리도 좀 해보고 다음 주장 전망까지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잡으려고 그렇게, 물가를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소비도 너무 좋고 또 어제 생산까지 지표가 예상을 상회를 했죠. 이런 노력들이 좀 물거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3월에 50bp 이야기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정말 이 매수세가 좀 많이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오늘 대형주 그리고 중소형주 위주로 또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좀 대응이 필요할까 궁금합니다. 네, 근데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블러드 연 총재가 네. 이제 3월 FMC에서 50bp의 금리 인상을 해야 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뭐 항상 그 증시 항상 상황에서 매파적이시니까 우리도 별명이 있잖아요. 블러드 뭘 피바다를 자꾸 만들려고 네. 하는 게 아닐까. 네, 뭐 네.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할 정도로 항상 강경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뭐 대표적인 어떤 매파의 인물로 뭐 잘 알려져 있고 시장은 사실 이제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연애하실 때 보면은 뭐 남자친구가 갑자기 너 오늘 좀 못생긴 것 같아. 아니 좀 뚱뚱해졌어. 이렇게 하면 맨 처음에 상처를 받죠. 그런 마상. 말을 하는 남자친구가 있나요? 아니 이제 뭐 친해지다 보면 그럴 수 있겠죠. 네. 얼토당토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처음 들으면 타격이 커요. 그죠?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마상을 입는데 네. 이걸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내가 너무 예뻐서 이제 그냥 농담을 하는갑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죠. 드라마 어떤 드라마인지 제가 드라마 잘 안 봐서 모르겠지만 당신은 항상 못생겼어 식당에서 그렇게 누군가에게 영양사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아서 자꾸 그 사람을 떠올리다 보니까 좋아하게 된 오히려 연애를 하게 된 뭐 이런 드라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시장의 부분에 있어서 현재의 시장은 자꾸 그렇게 둘러대도 뭐 혹은 자꾸 뭐 금리 인상을 해야 돼 뭐 강경하게 얘기를 해도 시장이 이제는 그렇게 강경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에휴 뭐 그런갑다 하는 네. 정도로 됐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무뎌진 그렇죠. 거네요. 맞아요. 네. 무뎌졌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항상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니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경제 지표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흐름들을 봐야 되지만 그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되려 지금의 이제 흐름들을 하나하나 이제 좀 따져보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이 변곡을 만들고 있는 중요 수렴 구간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방향이 이제 곧 결정을 지어 그러니까 방향이 결정되기 전에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나올 수 있어라고 좀 판단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미국 차트 그다음에 우리나라 흐름들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나스닥부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지금 이제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면은 최근 들어와서 2월 2일 고점 찍고 지금 방향성이 없어요. 뭐 살짝 이제 눌러주면서 횡보하고 있는 그런 정도 움직임이지 크게 뭐 이게 방향성을 결정해서 오르고 내리고의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되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움직임에 있어서는 수렴을 하고 있는 구간이지 뭐 어떤 방향성이 완전히 결정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신에 이 수렴이 끝나면 그러니까 즉 요 상태에서 이제 위로 튀느냐 아니면 밑으로 죽느냐 요 부분들이고 이게 지금 길면 길수록 이렇게 에너지가 모이는 거거든요. 힘을 모으면 그게 터졌을 때 방향을 결정지었을 때 그때 이제 상당히 변동이 커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나라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뭐 코스닥도 그렇고 횡보를 하고 있는 횡보세죠, 그렇죠? 횡보세고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좀 그 차트가 이렇게 조금 더 길쭉하게 나오면은 좀 더 그 명확할 텐데 어쨌든 보시면은요 점점 고점도 낮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이 결정되면 위로 뚫리느냐 밑으로 뚫리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큰 변동을 만들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올라가면 우리가 주식 비중을
좀 더 담아보면서 네. 쫓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깨진다라고 하면 그때라도 현금을 확보해서 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얘기를 하고 있죠. 2월 첫 번째 시간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는데 통계적으로 25년 지난 25년 동안 7번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연 기준에 1년 기준에. 그래서 1년 기준에 7번 하락했는데 6번이 이 짝수해였고 한 번만 홀수했어요. 2011년도 그때 미국의 그 셧다운 부분들이 큰 이슈가 됐고 신용등급 강등이나 이런 것들이 연이어져 나오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런 식의 문제만 아니라면 아마도 올해 연말 부분들에서는 좋은 장세가 펼쳐질 건데 우리가 이제 빅피처니까요. 하지만 2월 달은 우리가 크게 하락했던 그러니까 지난 1년이 22년도가 25년 중에 세 번째로 하락이 큰 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1월 달은 다음 해 1월 달은 강세였고 2월 달은 항상 조정장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본다면 아마도 저는 상방으로의 움직임을 보기보다는 하방 쪽의 움직임에 있어서 조정이 들어오면 어느 섹터를 접근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 이걸 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월이 조정장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어떤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지수 연관되어 있는 대형주 중심의 매매보다는 테마성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이슈가 항상 살아있는 그런 쪽 섹터를 건드려주는 게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피가 지금 박스권을 계속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아랫방향으로 떨어질 가능성에 우리는 좀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통계적으로 2월 달에 좀 조정세가 나온다고 하니까 2월 거래일도 지금 벌써 7거래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조정이 나온다면 어떤 섹터를 좀 매수하면 좋을지 알아보는 게 좋겠는데 그 전에 짧게 환율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환율이 지금 13원 정도 오르거든요. 이게 이제 지난밤에 달러 강세가 나오면서 104달러까지 좀 돌파를 했었고 국채 가격이 계속 좀 떨어지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내고 물량 때문에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무섭게 좀 환율이 치고 올라오면서 외국인 수급이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네. 돈이라고 하는 게 사실 시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들의 분야가 네 군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환자, 채증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증시 상황이 환율과 같이 연동되죠. 우리가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증시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최근에 상당히 급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본다라면 아마도 그래서 지금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어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2월의 조정장에 대한 대비를 하자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거고요. 이렇게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돈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환자 채증이라는 부분들에서 환율 시장 이게 상당히 큽니다. 증시 시장이 상당히 작은 시장이에요. 거기에 비교를 해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시 흐름들을 전망을 할 때에도 원자재 시장도 있고 채권 시장도 있고 그다음에 환율 시장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환율 시장의 움직임을 제대로 체크를 하면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이렇게 하루에 10원 이상씩 움직일 때는 상당히 큰 변동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전에 얘기했던 그 지수 상황의 수렴형이 되고 있는 이 자리에서 환율이 먼저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변동이 매우 커지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해야 되고요. 다만 너무 걱정만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네. 싶은 거는 조정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네, 하락이 아마도 아니라 조정. 네네 네. 조정이니까 떨어지면 옳다구나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오히려 주식 매수를 강력하게 네. 할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대비는 다 했는데 지금 지수가 안 떨어진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대비를 해놨으니까 이제 어떤 섹터를 좀 볼까 그 구간에 놓여 있는데 우리 김성남 대표님께서 보시는 섹터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자, 뭐 요즘에 뭐 워낙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네. AI, 인공지능이죠. 네, AI입니다. 다시 한번 열풍이 네네. 올 때가 됐다. 네. 그렇죠. 뭐 일단 오늘
뭐 챗 GPT 관련된 종목들 강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뭐 오늘 정도. 그래서 시장이 조정받을 때 뭐가 제일 그 잘 올라갈까 이런 부분들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2월은 조금 조정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수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보다는 테마성의 종목이나 이슈를 가지고 움직여주는 장이 조정받을 때 강력하게 팡팡팡 튀어주는 이런 섹터가 좋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네. 우리가 AI 요즘에 챗 GPT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관심이 가시겠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마 그거 이용해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산업혁명이 새로 생길 때마다 젊은 친구들이 그것들을 먼저 선점해서 사용도 해보고 투자도 해보고 큰 부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부분들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옛날 그 닷컴 버블이 불었을 때 있잖아요. 그죠? 닷컴 버블이 불었을 때 어마어마하게 닷컴만 붙거나 뭐 무슨 뭐 관련된 통신 뭐 관련되면 그냥 점상이었습니다. 맞아요. 자고 일어나면 점상.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과연 그때 그 기업들이 실체가 있는 기업이었을까? 해당 기술이나 정말 그렇게 꿈의 기술들이 실현될 수 있는 기업이 많았을까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마치 지금도 근데 주가는 올라가요. 어쨌든 우리는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어쨌든 그때의 닷컴 열풍 정도가 앞서서 아까 우리 이정민 본부장도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템버거가 나온다면 아마도 AI 이쪽 부분에서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급등이 나옵니다. 많이 급등이 나오고 기업이 돈이 없어요.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니라 돈이 부족하면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 돈으로 기술을 완성시키고 사업이 완성이 됩니다. 그때 닷컴 버블에 올라갔던 기업들 상당히 많이 다 없어지고 상폐됐죠. 근데 끝까지 살아남은 다음, 지금 이제 뭐 카카오가 됐겠지만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꾸준한 성장을 해냈죠. 그러니까 지금은 관련된 종목들을 잘 보고 잘 접근해서 수익 잘 내고 그리고 나서 그 수익금을 우리가 네이버가 될 수 있는 제2의 인공지능 기업들 중에서 그런 정말 사업을 제대로 해나가는 그런 네. 기업들로 잘 또 모아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성남 대표께서 보시는 관심 업종 AI고요. 그럼 저희 종목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저희가 관심 있게 투자해 볼까요? 여러 종목이 있어요. 네. 그리고 아마도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해외 기업을 투자할 수 있으면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될 텐데 국내에도 여러 기업들이 있거든요. 오늘 뭐 이미 또 급등을 하고 또 아직 급등하기 직전에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오늘 이미 많이 급등해버린 종목 말고 아직 급등하기 전에 있는 눌림목 보는 플리토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이제 500% 정도 상승 강하게 나왔는데 다시 네네. 한번 요 네네. 열풍이 나올 수 있을까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챗 GPT라고 하는 이 기술을 여러분들 인공지능 챗봇이라는 이 기술이 뭐 어마어마하게 기업마다 엄청 다르거나 이런 부분들이라기보다는요. 그 우리가 사람이 관여를 해서 얘네들이 정제되지 않은 그런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어떤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초등학생이 쓴 글이나 뭐 이런 것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글들을 다 넣어주면 안 되거든요. 오류가 나오죠. 그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일일이 이제 그것들을 정제해서 사실에 기반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들만 많이 제공을 하거든요. 그걸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 챗 GPT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매끄럽게 지금 잘 나오는데 한글, 우리나라 한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국내 기업이 상당히 가장 강력하다. 이제 이 부분들이고 그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제공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리토라는 기업이 언어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포인트를 좀 보시면 좋겠고 최근에 웹툰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네. 저도 게임은 잘 안 하거든요. 게임 할 때 돈 안 쓰는데 웹툰은 제가 돈을 쓰면서 봅니다. 거의 뭐 이제 돈 애진간히 안 쓰는데
웹툰은 돈 쓰면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이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들까지 상당히 좋을 거다라고 판단되고. 자, 이제 매매 포인트 보죠. 차트 보시면은 지금 최근 눌림목을 받고 오늘 다른 종목도 상당히 강력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부터 아마도 만약에 다음 주 또 눌려지는 부분이 나온다면 3만 원 정도까지는 분할 매수 접근 정도 해보고, 목표가는 아마 한번 튀면은 상당히 무섭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그래도 뭐 하늘 높은 저 우주 같은 목표가 갖지 말고 현실적으로 한 4만 원 정도 목표가 가져보고요. 손절가는 27,500원 제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플리토였고요. 매수가 현재가에서 3만 원 사이,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27,5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 가격 전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성난 대표님 보내드리면서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